자, 오늘은 을사늑약의 과정과 항일의병의 노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은 고종황제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 활동을 하면서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자주권이란 국가가 국내의 문제나 대외 문제,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문제를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자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자,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대한제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주의의 간섭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고종이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일제의 특사로 대한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가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빼앗는 죄악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이를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을사년 1905년에 나라 사이에서 강제로 맺은 죄악이다 라고 하여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자, 외교권을 빼앗긴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한제국이 더 이상 스스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자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을사늑약의 장면을 그린 풍자화가 있는데요. 자, 고종은 굉장히 분노도 느껴지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본의 외적들 그리고 일본의 병사들이 고종을 무력으로, 압력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을 거고, 이에 동조한 오적들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압적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을 비판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자, 고종은 이런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고자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왜 을사늑약이 무효일까요? 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되었고 고종 황제가 완강히 거부했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자, 이런 노력 중에 하나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의 헤이그란 도시에 이준, 이상설, 위위종 3명의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지만 일제가 방해를 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들이 무관심하면서 이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으며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킵니다. 자, 이런 을사늑약을 체결한 우리 민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서에는 민영환이라는 사람의 경고 대한 2천만 동포 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나는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고 한다 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고요. 시리아 방성대곡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신문에 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여러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은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를 의미하는데, 원래 일제에 대항한 의병은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라는 것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한 지방 유생들과 농민들을 중심으로 처음 일어났어요. 단발령이라는 건 을미사변 이후에 내정 개혁으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한 명령인데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부모에게 물려받은 모든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단발령에 많은 백성들이 반대하고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 혼란 속에서 단발령이 취소되고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긴 뒤 해산 명령을 내리자 의병은 스스로 해산했어요. 자,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을사늑약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격렬한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이 시기 의병 활동에는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들도 등장합니다. 신돌석이 이끌었던 의병 부대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일본군을 무찔렀는데 이런 활약으로 신돌석은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답니다. 자, 이 신돌석의 민족 기록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물러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은 한층 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인들도 합류하면서 근대식 무기가 많아지고 새로운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항일의병이 전개됐던 모습도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전국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병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일본군과 싸우자라는 움직임들이 생겨나는데요. 의병 지도자들은 일제를 몰아내려면 전국의 의병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과 허위를 중심으로 의병 연합군인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는데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을 향해 싸우러 나가면서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걸 펼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에 분열이 생기기도 했고 일제가 강하게 저항해 전투에 후퇴하면서 작전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작전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병 부대가 함께 대항하는 등 좀 더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일제는 대대적으로 의병 운동을 탄압했고 이에 많은 의병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고국을 떠나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 항일투쟁을 이어가기도 했죠. 교과서에는 역사 속 여성이라고 하여 대표적인 여성 의병 윤희순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람들이 왜 항일의병이 되었을지 생각해보는 활동도 있습니다. 자,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에 외국인 기자가 의병들을 면담하면서 실은 글과 사진의 모습, 이 사진 속 인물들이 왜 항일의병이 됐을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을사늑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그리고 항일의병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의의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